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웨덴에 살고 있는 이서입니다. 제가 올해 1월에 퇴사한 후에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저는 아직도 취업 준비생이랍니다. 제가 여러 번 취업과 퇴사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힘들었던 점도 많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 배웠던 점도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요즘 한국도 정말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그런 뉴스를 많이 봤거든요. 신입도 너무 힘들고 너무 놀랐던 게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참 요즘 다 쉽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다시 6개월 동안 취업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과 또 취업 준비생으로 살면서 좀 도움이 됐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취준생이라는 아직 온고잉이라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운동하기인데요. 저는 운동을 유산소 위주로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이란 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해고 나왔을 때였나? 제가 어떤 글을 보다가 근력 운동을 하면 내가 정신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 내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다 라고 써주시는 걸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글에서.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덤벨 운동을 이제 헬스장 가서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유튜브 보고 막 따라하는 거예요. 예전에 건강검진 받았을 때는 제가 팔 근육이 너무 없어서 좀 운동을 하라는 그런 결과를 받았었는데 제가 올해 건강검진을 했을 때 지금은 이제 팔 근육이 생겨서 정상 범위에 들었다는 걸 보게 되었고요. 제가 운동을 진짜 추천드리는 이유는 몸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정신적인 건강도 같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취준이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날에 그냥 내가 오늘 30분 정도 그냥 가서 사이클 가서 이렇게 발만 움직여도 운동이잖아요. 그거라도 하고 오겠다 하고 나갔다 오면 이상하게 다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뭔가 내가 그 작은 성취감을 통해서 다른 거를 뭔가 할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가 생긴다고 할까요? 되게 어쨌든 뭐 많은 유튜브 영상에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긴 한데 어쨌든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작은 성취감이 생기고 특히 이제 몸 같은 건 경우에는 내가 보여지다 보니까 취업 준비로 인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운동을 함으로써 내 몸이 단단해지고 내 마음도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헬스장 가서 운동하시고 그리고 요즘에 많이 추천하는 것도 러닝을 많이 추천하시는데 러닝하면 또 기분도 좋아지고 하니까 취업준비생이신 분들은 진짜 운동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자신한테도 매번 하는 말이지만 운동은 정말 나를 위한 거라서 너무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청소하기인데요. 저도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워홀 오기 전까지는 부모님 집에서 살았어가지고 청소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사실. 근데 이제 21년도에 스웨덴 오고 나서 제가 여기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청소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업준비생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는데 취준생분들의 많은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방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만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말이겠죠. 왜냐하면 정말 저도 지금 취업준비생이지만 정말 어느 날은 정말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날들도 정말 많거든요. 불합격 소식을 계속 듣게 되다 보면 내 존재 자체가 되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많단 말이죠. 그리고 밥도 그냥 컵라면으로 때우고 그냥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전 여러 번 취업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거는 그래도 내 주변 환경만큼은 깨끗하게 해두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빨래를 자주 한다던가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전 청소기부터 돌려요. 그걸 돌리면서 뭔가 내 지저분한 것들을 내가 직접 치워가면서 얻는 작은 성취감도 있고 식기세척기도 정리하고 그리고 주방도 깨끗하게 닦고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날이 있는데 내가 전날에 정리해놓은 주방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부지런하게 살았었지 어제는 오늘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가짐을 좀 다잡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책상 한번 닦으면서 나 다시 공부할 준비를 한다던가 이런 움직임들이 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게 내가 지금 뭔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마음이 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작은 그런 행동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지럽혀져 있던 물건들을 작은 수납 공간 같은데 이렇게 정리를 해둔다던가 내가 지금까지 정리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내 자신의 영역을 깔끔하게 정리함으로써 성취감을 얻는 그런 모먼트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바로 강제로 외출하기인데요.
제가 이제 스웨덴에 오고 나서 특히 이렇게 취업 준비생이 되고 나면 정말 외출하기가 싫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스타벅스나 아니면 스터디 카페 같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도 있잖아요. 몇 시간이라도. 그런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카페를 가도 되긴 하지만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더 집에만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제가 시간 감각이 없어지고 그냥 집에만 있는 사람처럼 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저의 목표를 만들어요. 오늘 외출 목표는 펜 하나 사오는 거예요. 나는 이 펜이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한 15분? 20분 떨어져 있는 문구점에 가는 게 내 목표야. 그래서 외출 목표를 정해두고 펜 하나를 사옵니다. 그리고 펜 하나를 사오고 내가 만약에 나 오늘 조금 에너지가 더 있어 하면 그 계획 안에 운동을 넣어요. 그래서 펜 하나를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운동을 갔다 오자. 어쩔 수 없이 제 몸이 가거든요. 그렇게. 아니면 내가 운동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외출을 해야겠다 하고 싶은 날에는 어떻게 나가냐면 제가 좋아하는 빵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 크로와상 하나만 사러 갈 거야. 날씨가 괜찮으니까 크로와상 하나만 사가지고 오자. 이렇게 사온다던가 뭔가 저만의 강제 외출 계획을 만드는 그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아주 작은 목표를 하나 세워가지고 꼭 외출을 하시는 걸 너무 추천드리고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취업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나 진짜 편의점 가서 바나나 우유 하나 사갖고 오자. 바나나 우유 하나 먹으면서 여기서 다시 공부해야지.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햇빛을 쐬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게 뭐냐면 마음속에서 내가 외출해야겠다 하면 다른 생각 일절 안 하고 제 마음속에 3, 2 숫자를 세고 바로 옷 입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저한테 효과적인 방법이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를 깊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안 나가고 싶어 한데 그냥 생각을 없애야 돼요. 생각을 없애고 나는 나갈 거다 하고 마음을 먹으면 바로 나가야 되는 게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너무 깊게 생각도 하지 말고 난 나갈 거니까 나가자 이렇게 나갔다 와야 외출이 가능하더라고요. 아니면 외출하는 게 너무 힘들고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나만의 SNS 채널을 만드는 건데요. 저는 지금 SNS 채널이 네이버 블로그하고 그리고 유튜브가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랑 유튜브랑 그리고 인스타그램까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네이버 블로그를 하면 좋은 장점은 여러분들이 애드포스트라고 포스팅 사이사이마다 광고를 넣고 그 광고를 클릭하면 그거에 따른 이제 수입을 또 제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입을 통해서 제가 네이버 페이로 바꿔가지고 쇼핑을 한다던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예를 들어서 내가 제품 리뷰를 한다던가 어디 장소 리뷰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남들이 얻어갈 수 있는 정보들을 올려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애드포스트로 이제 수익을 또 얻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또 블로그 체험단 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체험단들은 일일 방문자 수가 몇백 명 이상 이러신 분들은 이제 체험단 신청하셔가지고 이제 무료로 피부 관리를 받고 오신다던가 무료로 맛있는 걸 드시고 오신다던가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내 SNS를 활용해서 그런 식으로 버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은 채널이긴 한데 정말 가끔 협업이 들어오기도 하고 한국 분들 타겟으로 콘텐츠를 만들지만 또 외국 회사에서 협업을 하자는 연락을 또 받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협업도 하면서 좀 약간 부수입도 얻고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유튜브 10만, 20만도 아닌데 유튜브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저처럼 작은 채널도 이렇게 가끔 부수입이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 조건을 다 채우시면 또 유튜브로 그 돈을 벌 수도 있는 거니까 취업 과정이라던가 그런 걸 좀 올려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당연히 창피하죠. 내가 언제 될지 모르는 취업 과정을 굳이 남들 다 보는 유튜브에 올리는 게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생각보다 남들은 그렇게 나이에 관심이 없고 내 지인들에게까지 알려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인스타그램은 제가 안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이제 릴스 같은 거 많이 올리시고 하면 또 협업이 훨씬 많이 들어올 거예요. 아마 유튜브보다.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하시는 것도 너무 추천드리고 이런 콘텐츠들이 저희 포트폴리오가 될 거란 말이에요. 특히 한국에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이것들이 다 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보시는 것도 너무 추천드립니다. 회사 취업 이외에도 목표 만들기인데요. 저는 이제 한번 회사에서 그렇게 정리해고로 당하고 나니까 이제 회사에 대한 믿음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해요. 좀 더 어린 나이에 그걸 경험할 수 있어서 제 가치관이 많이 바뀐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이 든 게 제가 회사 취업 이외에도 목표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회사를 다닌다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뭐 승진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은 도대체 뭘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취업준비생분들은 아니 내가 회사 취업도 안 했는데 벌써 뭘 그런 걸 생각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취업 준비를 하는 이유가 돈이 필요해서야. 왜냐면 나는 미국 석사를 가고 싶어. 그런 식으로 목표를 하나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취업 준비를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동기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굳이 회사에 취업해야만 해 라는 그 나의 무의식을 좀 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거는 회사는 내가 정년이 보장된 회사가 아닌 이상 평생 다닐 수가 없어요. 여기 특히 이 스웨덴에 오면서 취업 이외에 별개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그걸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자격증을 준비해두는 것도 좋고 그런 식으로 내가 취업 이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 또 이제 목표를 세워서 준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가끔은 나에게 보상해 주기인데요. 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보상이 너무 없으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네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세일하는 옷을 하나 산다던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이번 달 고생했어 토닥토닥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잘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취업 준비는 너무 긴 여정이거든요. 특히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나를 정말 토닥여주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 먹어도 될까 하면 드시고 그리고 내가 세일하는데 이 옷 하나 정도 사고 싶어 하시면 고민하시다가 정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사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너무 힘들고 짜증나기 때문에 뭔가 돈으로 풀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잘 토닥토닥 해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방법들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스웨덴에 산다고 뭔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장소만 바뀌었을 뿐 저는 여기서도 똑같이 한국에서 했었던 것처럼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서류 쓰고 면접 다시 보고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저도 여기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서 가끔은 무섭고 되게 조급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채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떤 날은 진짜 너무 공부하기 싫어서 울면서 공부한 날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날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서 소파에 그냥 누워 있었던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취업이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내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스웨덴 취업이나 아니면 일상 같은 게 궁금하신다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어쨌든 모든 취업 준비생 분들 저 포함 정말 화이팅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봐요 같이.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